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객님께서 직접 송금하셨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운 싸움의 시대가 끝납니다. 금융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책임에 대한 공식이 완전히 새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해외 법제자료를 근거로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의 통장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금융제도를 해설해온 전문가로서 오늘은 2025년 8월 28일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했던 건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송금했으니 은행 책임이 아니래네요. 이 한마디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분들을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와 10분 내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개인이 홀로 떠안던 피해 책임을 금융사와 통신사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피해 구조를 분석해드립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어떻게 막고 있는지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비교해드립니다. 셋째, 실제 한국 대책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대응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착각 대신 나는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부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교묘하게 짜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 단계는 늘 심리적 압박입니다. 당신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아들이 지금 구속될 수 있다. 같은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흔듭니다.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유형 송금 유도입니다. 직접 은행 앱을 켜서 이체하라고 지시하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직접 송금 구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론 자발적 이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늘 들었던 말, 제가 누른 거라서 은행에서 책임 없대요. 이게 피해자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차단의 늦음입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함을 깨닫고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이미 계좌에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은행은 보상 불가, 경찰은 계좌 추적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제일 많이 한탄하던 말이 10분만 빨랐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입니다. 바로 이 구조적 허점을 겨냥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과 10분 내 차단 시스템입니다. 신고 즉시 은행과 통신사가 연동돼 의심 계좌와 번호를 실시간 차단합니다. 더 이상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배상 구조의 전환입니다. 직접 송금했으니 은행 책임이 아니다 라는 원칙은 이제 깨집니다.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즉,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 때문에 피해가 커져왔던 겁니다. 이제 제도가 그 빈틈을 메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을까요? 이어서 해외 사례 압축, 영국,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각국이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곳이 영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먼저 영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APP 사기, Authorized Push Payment Fraud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유형 송금 사기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피해자가 직접 송금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은행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수조 원 규모가 피해로 기록되면서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은 은행이 먼저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최대 8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의무화했고 무엇보다도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소송이나 분쟁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사례를 볼까요? 싱가포르는 Shared Responsibility Framework, 즉 공동책임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은행, 통신사, 그리고 이용자까지 각각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보안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고, 통신사가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 관리에 소홀했다면 통신사가 부담하며, 이용자가 명백한 경고를 무시했다면 일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피해자는 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제도와 기관이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제도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영국은 중대한 과실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고, 싱가포르는 국제송금 같은 복잡한 거래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책임, 제도 책임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어서 한국 대책 핵심 2025 8월 28일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번 방안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체계. 이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은행과 통신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10분 안에 의심 계좌와 발신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전처럼 신고했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줄어들도록 실시간 차단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둘째, 금융사 책임 강화. 그동안 피해자의 가장 큰 억울함은 직접 송금했으니 은행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영국식 강제 배상 구조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는 셈입니다. 셋째, 통신사 책임 확대. 대포폰 개통, 대량 문자 발송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이때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365일 끊김없는 차단망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이 체계를 알고 실제 생활 속에서 대응 루틴으로 가져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는 울타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빈틈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꼭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실수 탑30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피해가 몇 가지 반복되는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세 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링크와 앱 설치에 즉시 반응하는 것.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은 문자 한 통, 링크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본인 계좌 이상거래 발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짜 은행 페이지나 앱 설치를 유도하죠. 이때 무심코 눌러버리는 순간 휴대폰은 범죄자에게 사실상 열려버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냥 확인만 하려고 눌렀다는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계좌 정보와 인증수단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둘째, 고액 당일 송금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 사기범들은 항상 오늘 안에 보내야 한다, 지금 바로 송금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늦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하는 두려움에 서둘러 이체를 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대응법은 단순합니다. 금액이 크고 당일 송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시간을 벌고 은행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콜백 번호를 그대로 믿는 것. 이 번호로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친절해 보이는 안내지만 사실은 사기범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콜센터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전화도 다시 걸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카드, 통장에 적힌 대표번호로만 다시 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피해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굳히는 겁니다. 문자 한 통이 왔을 때,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콜백 번호를 들었을 때 멈추고 확인한다는 행동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생활 속 루틴으로 굳힐 수 있을까요? 이어서 수습 안정화 루틴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몸에 익혀야 할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사기 대응 상담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5가지 단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체전 확인 습관입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 직전 뜨는 안내문, 이 거래는 본인 책임입니다 라는 문구를 그냥 넘기지 말고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려는 사람이 정말 맞는지 저장된 연락처나 최근 대화 맥락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단 10초만 투자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발신자 등록과 스팸 차단 점검입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대표번호는 반드시 발신자 등록을 해두세요. 그러면 낯선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 스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대량 발송되는 사기성 문자를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설정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가족 확인 암호를 정하세요. 사기범들은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문구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시엔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확인하기 같은 단순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런 합의만 있어도 가족 사칭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심되면 즉시 112, 은행, 통신사에 동시에 신고하세요. 한 곳만 연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기범은 다른 경로로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번호와 계좌를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경찰, 은행, 통신사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 피해 확산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환급과 분쟁 절차를 미리 알아두세요.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자체 보상 절차를 먼저 밟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어집니다. 이때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이체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평소에 이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알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이후 어떻게 신청, 상담, 증빙 절차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청, 상담, 증빙 루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은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남겼느냐가 환급 가능성을 크게 갈랐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사기범과의 통화는 반드시 녹취하고 받은 문자, 카톡은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바로 저장하세요. 단순히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기록이 있는 것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동시 통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는 보낸 곳과 받은 곳 2군데 모두 알려야 하고 통신사와 경찰에도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신고 접수 번호를 발급해 주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금융회사나 통신사에서 정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알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셋째, 환급과 분쟁 채널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은행이 과실이 없어도 배상이 가능해졌지만 최종 세부 기준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28일 정부 발표 기준임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제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영국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한 보상이 있고 싱가포르는 은행, 통신사, 이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점차 이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와 한계를 동시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혼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제도가 금융사, 통신사,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모든 부담을 홀로 지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서 스팸 차단을 켜드리고 가족끼리 확인 암호 문구를 정해두는 것, 그리고 최근 수상한 문자가 있다면 바로 캡처해서 은행, 통신사, 신고 창구에 올려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 가정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에 스팸 차단, 발신자 등록 설정 확인하기. 가족끼리 비밀 암호 문구 정하고 메모 앱에 저장하기. 수상한 문자 캡처에 은행, 통신사, 스팸 신고하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첫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덕분에 피해 막았다, 덕분에 돈 지켰다. 이 말 꼭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